야, 빠져라. 여러분 절대 메인보드 함부로 근처하지 마. 진짜. 야.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이 녀석이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가성비는 정말 좋은데 메인보드가 정말 별로라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사실 메인보드는 가급적이면 처음 구매한 거를 끝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메인보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처음에 막 저렴한 거 샀다가 나중에 좋은 걸로 써야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위에다 카메라도 설치를 했거든요.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인보드를 교체하려면 필요한 준비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당연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교체할 메인보드가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매해 줬습니다. ASUS B660 터프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진짜 방열판도 짱짱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전원부의 품질도 아주 좋은 보드로 유명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있으면은 i7 뿐만 아니라 i9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램 같은 경우에도 DDR4를 그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고요. DDR5가 더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자, 메인보드는 잠깐 이쪽에 놔둬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필요한 게 이건데요. 이 녀석은 서멀 그리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CPU에다가 발라서 쿨러랑 CPU 사이에 그 약간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그런 약간 젤리? 약간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 메인보드에 서멀 그리스가 이미 발려져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벗겨내고 나면은 결국 다시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통 구매한 쿨러에 한 1회분 정도는 다시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렌즈 클리너인데요. CPU에 묻어있는 서버를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물티슈로 대체를 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물티슈를 쓰실 때는 물기도 잘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분해를 하기 위한 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는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있는 거 쓰셔도 되고 뭐 아무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램도 추가를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요 PC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램으로 32기가 짜리를 더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진짜 겪기 싫은 시간, 메인보드를 분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가 정말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 손잡이 고리를 열어주면은 케이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빠져요.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보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여기 다 메인보드에 결속이 되어 있던 선들인데 이 선들을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미리 뽑아놨냐면, 이 메인보드에 달린 선들이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CPU 쪽에도 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잘 안 닿아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진짜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좀 잘 들어갈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우, 진짜 힘들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뽑냐 진짜. 여러분, 메인보드는 절대 함부로 교체하지 마세요. 되지게 힘듭니다. 그냥 다 분해야 돼요. 다. 그냥. 와. 하나를 뽑으려고 하면은 뭔가가 조금씩 간섭을 해. 그래서 결국은 다 뽑아줘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그 펜을 뽑으려고, 펜 그 단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가래떡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 그래서 일단 요 수냉 쿨러 먼저 빨리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금 그래픽카드가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도 뽑아주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드렸죠? 다 빼야 돼요. 뭐 그래픽카드, 뭐 쿨러, SSD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빼야 돼요. 메인보드 교체한다, 컴퓨터 다시 조립한다. 자,
뽑았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EM텍 제품입니다. 투펜에다가 사이즈 꽤 무난무난하네요. 엄청나게 그때 무겁지는 않다. 자, 그러면 아까 저를 골치 썩였던 윤속을 뽑아주고요. 그리고 쿨러도 다 빨리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니까 나사가 너무 좀 커가지고 드라이버를 좀 더 큰 걸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와 여러분, 나 대박 사건. 쿨러 찾다가 옛날에 쓰고 남았던 이 써멀 그리스 발견했어. 심지어 굉장히 좋은 거야. MX4 나 가지고 있었네. 야, 씨. 나 쿨러 뭐하러 샀지 그러면? 자, 여러분, 이래서 물건 같은 거 사기 전에는 혹시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 머리가 보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좀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매하고 전원도 안 킨 제품이라서 뭐 그렇게 막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조립하기 뭔가 굉장히 빡셀 것 같은 이 불안함은 뭐지? 얘가 자꾸 헛돌아. 나사가 미치겠다. 와,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펌프랑 연결된 부분이 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펌프가 이쪽 선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쑥 안 빠져요. 자꾸 이쪽에 뭔가 걸리적거려. 와, 이거 진짜 장기전 되겠다. 큰일 났네 나 이거. 그럼 이제 아까 속 썩였던 CPU 팬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빼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안 빠져. 일단 마음 가다듬고 CPU 먼저 분리해 줍시다. i7 12700 분리. CPU 어떻게 생겼나 볼까? 와, 확실히 뭔가 전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내가 알던 그 인텔 CPU랑은 확연히 달라. 진짜 달라졌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나사들 분리해주고 저 CPU 파워만 뽑으면 끝나는데 이 CPU 파워가 안 뽑혀. 돌아버리겠다. 다른 메인보드 나사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굉장히 단단하게 조이셨네요. 그래서 잘 안 빠져서 약간 좀 큰 드라이버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저 위에 있는 CPU 파워를 아직 못 풀었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M-ATX 보드였으면은 이만큼이 짧거든요. 이만큼이 짧아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얘는 ATX 보드라 그 공간이 안 나와. 다시 도전. 손끝 힘이 굉장히 좋아야겠다 이거. 가급적 얘를 분리를 안 하고 싶은데 얘를 분리 안 하고서 이걸 뽑기가 힘들어. 이거 분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냥 다 조립해야 돼. 미치겠다. 일단 램부터 뽑아오자. 램도 뽑기가 힘들어 진짜. 여러분, 메인보드 함부로 교체하지 마세요 진짜. 나와! 그리고 장갑은 꼭 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좀 뾰족한 거에 제가 살짝 찔렸는데 뭐 교체를 하시던 새로 조립을 하시던 무조건 장갑을 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 다칩니다. 램도 이 순행 블럭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 뽑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빠져라. 뺐다. 여러분, 절대 메인보드 함부로 교체하지 마. 진짜. 야, 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옆으로 메인보드에 걸려있는 선들은 다 빼줬으니까 메인보드를 이렇게 빼주면 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냐.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녀석을 교체를 해줄 건데 원래 있던 메인보드에서 빼줘야 될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SSD인데요. 이 SSD가 이 방열판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아무튼 SSD 방열판도 떼줬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PC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그 SSD 방열판이거든요. 이 방열판에 나사를 빼주고, 자 이렇게 풀어주고, 보시면 이 안에 이 써멀 패드가 있거든요. 이 써멀 패드도 이따가 여기 보면 이 스티커가 달려있는데 이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SSD에다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SSD를 이렇게 넣어줍시다. 오, 근데 되게 좋은 게 요새 나온 이 M.2 SSD 이 결속 부분이 나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하게 돼 있어. 오, 이거 진짜 좋다. 여기 써멀 패드에 붙어있는 요 보호 스티커 떼주고 방열판을 조립을 해줍니다. SSD 넣어줬고, 자 그럼 이제 CPU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있던 CPU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작업이 있죠. 그건 바로 여기 묻어있던 써멀 그리스를 닦아내는 겁니다. 오, 자 이 써멀 그리스를 닦아내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CPU를 넣을 때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요 메인보드 가이드 이 소켓 쪽에 좀 비슷하게 된 문양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홈에만 맞춰도 되니까 이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CPU를 완전히 열고 이렇게 다 닫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아이고, 여기 보니까 고리가 있네요. 이 고리랑 이 고리가 이 CPU 소켓 가이드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램을 꽂아 줄게요. 램은 게이밍 램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램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다 풀뱅으로 박아줄 거니까 일단 이쪽에다가 원래 있었던 램을 이렇게 꽂아주고요. 램 꽂는 방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소켓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구매한 램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6기가 2장에다가 원래 있던 8기가 2장에서 총 48기가를 넣어주겠습니다. 뭔가 되게 애매한 숫자 같은데 그래도 작업하기에는 그렇게 막 부족하지 않은 그런 램입니다. 근데 보통 좀 더 넣고 싶기도 해요. 한 64기가 그냥 아예 때려 박아 버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업용으로는 사실 진짜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풀뱅으로 4장 다 꽂아 줬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골 때리는 게, 아까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를 8핀만 썼거든요. 근데 얘는 4핀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총 12핀이 필요한데 쟤는 아까 8핀밖에 안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8핀을 하나 더 빼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요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얘는 CPU 쿨러 가이드예요. 이 CPU 이 아까 요 수냉 쿨러가 이 메인보드에 결속이 될 수 있게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녀석도 제가 지금 넣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 가이드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넣었나? 보니까 이 고무 가이드를 먼저 넣어줘야 되네.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역순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서 함부로 분해 조립 같은 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이런 전자제품의 덕후가 아니시는 한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넣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거. 아 그리고 이 스탠드오프도 이렇게 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 때 상당히 난감해져요. 이 스탠드오프도 이렇게 떼주고 그냥 툭툭 치면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인보드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는 되게 좋은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오프가 애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아 장갑 뜯어졌다. 이 과정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 스냉 블럭을 아예 떼주는 건데 그러면 너무 귀찮아져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잘 넣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 이게 M-ATX 쓰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ATX니까 너무 집어넣기가 힘드네. 됐다. 됐어. 아, 오케이. 아, 또 다른 문제 발견. 얘는 파워가 이 방열판 때문에 너무 깊숙이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파워를 꼽은 상태에서 얘를 집어 넣어야 돼. 근데 그럴 거면 결국 얘는 빠져. 아, 진짜 씨. 헐 봐. 결국 메인보드 조립하다 보면은 메인보드만 따로 쑥 넣었다 빼기가 힘들다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결국 다 빼게 돼 있어. 와, 진짜. 메인보드를 다 갈았습니다. 와, 진짜 장장 거의 한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씨름한 것 같은데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특히 진짜 주범이었는데 요 순행 이 펌프 이 뭐야 라디에이터 부분 이게 작업을 하는데 너무 간섭이 돼가지고 결국 그 메인보드 나사 하나는 결합을 못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 2개는 결국 결합을 못했고 나머지만 결합을 해줬는데요. 야, 진짜 메인보드 가는 거는 정말 진이 빠집니다. 처음에 좀 오버해서 비싼 걸 사는 한이 있더라도 메인보드는 제대로 된 걸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가는 일은 컴퓨터를 바꾸실 게 아니라면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거 가는 거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메인보드를 교체한 PC 과연 전원이 켜질지 안 켜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자,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잠깐. 와, 켜진다. 다행히 이렇게 켜집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RGB RGB 미쳤는데 이거?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메인보드는 가급적이면 교체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